조선시대의 근친상간을 한 임산부는 어떤 처벌을 했을까요?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홍점과 권도양의 간통과 자살을 장려한 문호기의 정념은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하는 근친상간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지는데, 조선에서 근친상간이 자주 발생한 이유는 대가 족제이면서 남자들이 결혼하면 얼마 동안 처갓집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처가 식구들과 접촉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한 것인데, 조혼이란 풍습으로 배우자를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며 살아야 했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아비와 아들이 같은 여인을 놓고 함께 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그 때문에 사대부들이 상대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기첩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기생첩은 대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정치적으로 흠집내려면 그 사람의 잠자리를 조사하면 대부분 첩 하나씩 두고 살았고, 그것이 약점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였습니다. 정적을 공격할 때 본인을 털어서 별다른 먼지가 안 나오면 다음엔 가족을 털어서 멸문지화를 시켜버리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원래 고려시대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제도도 있었고, 근친혼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없었으며 왕실에서는 근친혼을 장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유학의 기본 이념을 깔고 있던 조선에서는 근친혼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어길 때는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부 홍점과 지아비의 조카 권도량의 간통. 영조 10년인 1734년 조선 왕조실록에는 서울사람 홍점과 문두장의 간통 사건에 대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경성에 호러미로 이름이 홍점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 지아비의 조카 권도량과 몰래 간통하였고, 또 문두장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 자부 아지와 간통하였다. 얼마 후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유사가 모두 체포하니 권도량은 스스로 칼로 찔러 죽었고, 홍점과 문두장 아지 등은 모두 복법하게 되어 부대 시참에 해당되라. 홍점과 아지는 모두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유래 아이를 벤 자는 청지하여 때를 기다린다 는 조문이 있었다. 임금이 대신과 옥관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니,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일문에 이른바 아이를 벤 것이라는 것은 본 남편에 의해 잉태된 것을 지칭하는 것인 듯합니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지금 이 음가는 다른 경우와 다름이 있으므로 바로 윤리와 기강에 관계된 큰 변고이니 마땅히 불량한 종류에 물들지 못하게 하는 예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적의 종류에도 오히려 때를 기다리는 형률이 있으니 이것이 비록 음참하지만 어찌 역적보다 더하겠는가 하고, 먼저 문두장을 목대고 홍점 등은 분말하기를 기다려 정법할 것을 명하였다. 영조 10년인 1734년 7월 22일 한성의 과부 홍점이란 여자가 그 지아비의 조카 권도량과 몰래 간통을 한 사건과 문두장이란 사람이 며느리 아지와 간통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 간통은 근친상간으로 법에 의하면 부대 시참에 해당되는데, 부대 시참이란 봄과 여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추분이 지나야 집행을 했지만 죄가 중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참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두장은 참수를 당했으며 권도량은 의금부에 그 일이 발각되자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꽂아 자살을 했는데, 문제는 홍점과 아지가 임신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를 뵌 여자는 아이를 생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형을 한다는 법률이 있으나, 대신들은 본 남편에 의한 잉태가 대상이라 부대 시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조는 역적에게도 때를 기다리는 법률이 있는데 간통이 어떻게 역적보다 더하겠냐고 해서 홍점과 아지는 아이를 분만하고 100일이 지나서 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호기의 정념은 영조 13년인 1737년 9월 23일 창녕의 여자 문호기가 팔촌의 친척 사내의 강간을 피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나자 문호기에게 정절을 높이 사는 정려문을 나라에서 내려주었습니다. 창녕의 여자 문호기의 정려를 명하였다. 문호기는 그의 팔촌 문중겁과 함께 나이가 17세인데 함께 나무를 하다가 문중겁이 음란한 행위를 하려 하였다. 문호기가 동성인 것으로서 꾸짖고 웃음해를 떨치고 돌아와 울면서 그 상황을 형에게 말하고는 몰래 독약을 구해 마시고 죽었으니 도신이 주문에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문중겁은 율에 의거하면 강간미수에 해당되어 정려해야 하나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감사도배하라고 명하였다.
문옥이는 나이 17세 꽃다운 여인인데 팔촌 문중갑과 함께 나무를 하다가 문중갑이 강간을 하려 하자 문옥이는 친척 사이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꾸짖고 옷소매를 떨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울면서 그 상황을 친언니에게 말하고는 몰래 독약을 구해 마시고 죽었는데 문중갑은 법률에 의하면 강간 미수에 해당되어 곤장을 맞고 먼 지역으로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죽었으니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해서 죽음은 면하게 하는 대신 감사도배에 처하는데 감사도배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힘으로 강간을 하려고 했지만 워낙 문옥이 저지하는 힘이 강해 실패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문이 드는 것은 궁녀들도 앵무새 감별법이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를 했으니 성폭행을 당한 여인들을 대상으로 처녀막 검사를 했는지입니다. 문옥이 확실하게 저지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인데 무튼 나라에서는 문옥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을 던져 지킨 것은 추앙받아 마땅하다며 마을에 정절을 기리는 문을 세웠습니다. 앵무새 처녀 감별법이란 앵무새의 피를 팔뚝에 떨어뜨려 흘러내리지 않으면 처녀, 흘러내리면 처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나. 이 밖에도 실록에는 여러 정려문의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2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사람 정경이 처녀 연희를 강간하려 밤새도록 때렸으나 연희가 완강히 항거하다 죽었습니다. 정건대 정경은 교수형에 처하고 연희는 정문을 세워 그 정조를 표창하게 하소서. 세종실록 1429년 11월 27일 1787년 시냇가에서 쑥을 캐던 유학자의 아내에게 이웃집 남자가 달려들었는데 권만세라는 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손을 잡고 강간하려 했다. 이 씨는 죽기를 각오하고 반항했고 권만세는 도망가고 말았는데 치욕을 당했다고 여긴 이 씨는 손도끼로 오른팔을 자르고 목을 베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이 가까스로 이 씨를 막았고 이 사실은 암행어사의 서계로 조정에 알려졌는데 이 씨는 연려의 이름을 얻었고 정려문이 세워졌다. 정조실록 1787년 4월 2일 정절을 지키려고 자살을 했거나 시도한 여인에게 상을 내린다니 조정이 나서 자살을 독려하는 꼴인 셈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홍점과 권도양의 간통과 자살을 장려한 문옥이의 정려문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